두 번째로 살펴볼 기업 SPC 삼립입니다. SPC 삼립은 1968년 삼립식품공업으로 설립됐고요. 1975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습니다. 1945년 상미당에서 시작한 업력을 포함하면 약 70여 년 동안 제과 제빵 산업을 이끌어온 셈이 됩니다. 매출 포지션은 베이커리 사업 22.7%, 푸드 산업 24.1%, 유통사업 52.5%, 그리고 기타 사업 8.5%로 구분됩니다. 최근 실적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살펴보면요. 2021년 4분기 잠정 실적 기준 매출액 8,334억 원, 영업이익 268억 원, 당기 순이익 183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약 10% 이상, 영업이익은 90% 이상, 당기 순이익 또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대표님, SPC 삼립 어떤 이슈 볼까요? 바로 어제였습니다. 네. SPC 삼립 공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장내 사업 경영계획 공정 공시 보기 전에 잠정 실적 공시부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실적은요. 매출액 기준 8,334억을 12월 4분기에 좀 기록했다라고 좀 밝혔고, 네. 영업이익 268억 그리고 당기순이익 183억을 4분기 실적을 좀 발표했다고 좀 밝혔습니다. 누계 실적 기준에서 15.9% 그리고 영업이익은 28.6%가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흑자로 전환하면서 전체 누계 실적의 전체 우리가 합산을 해보면 어닝 서프라이즈, 호실적을 좀 기록하면서 흑자로 전환된 원년입니다. 두 번째 공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요, 장내 사업 경영 계획에 대해서 공정 공시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 회사가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거고 어떤 사업 계획을 갖고 있다. 자, 이렇습니다라고 우리 주주님들에게 알리는 공시가 되는 겁니다. 장내 계획 사항입니다. 중장기 사업 전략 및 재무 목표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중장기 재무 목표 및 투자 계획 연결 기준인데요. 2022년도 올해 목표입니다. 3조 1,100억 매출액, 영업이익은 800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까지 매출 4조, 네. 영업이익 1,104억을 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업 부문별 성장 목표를 좀 정했는데요. 생지 시장의 확대를 통해서 홈베이킹 시장을 창출하고 2024년도까지 800억의 목표로 영업활동을 하겠다. HMR 육성을 통해서 차별화된 냉동 제품 샐러드 카테고리 확장을 하겠다. 그리고 2024년도까지 이 사업 부문을 2,500억 원의 목표치를 부과한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친환경 푸드테크 그리고 초반이 등을 통한 친환경 이 부가가치 사업도 하겠다. 자,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좀 눈에 띄는 종목이 저는 이건데, 이커머스 부분의 사업을 좀 확대했던 겁니다. 네. 2024년도까지 3천억 원의 매표를 3천억 원의 매출을 좀 목표로 했는데, 직납, 새벽 유통도 하고요. 라이브 커머스, 상록 외과를 통해서 D2C 이커머스를 확대하겠다. 근데 우리가 좀 사업적으로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네. SPC 삼립하면 뭐가 좀 떠오르실까요? 저는 베이커리, 네. 유명한 베이커리가 떠오릅니다. 네. 자, 이 회사는 빵도 하고요, 아이스크림도 하고요, 도넛도 네. 하고요. 자, 유명 브랜드를 통해서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빵도 하고 도넛도 하고 커피 브랜드도 있고요. 그렇죠. 자, 많은 여러 분들이 가지도 있고요. 이용하고 있죠. 최근에 네. 떡 제품도 있었고 샐러드 네. 프랜차이즈, 그다음에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도 좀 영위를 했는데, 네. 자, 그런데 이 회사의 2021년도 사업이 급등할 수 있었던 원인적인 배경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무래도 좀 쉽게 집에 우리가- 있는 시간이 네. 많다 보니까 이런 베이커리나 푸드를 좀 포장을 하거나 배달을 시키거나 하면서 좀 이익이 증가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네. 오프라인 매장, 특히 외식업을 영위하는 네. 회사들의 실적적인 부분은 크게 악화가 된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이 회사는 오프라인 스토어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실적이 좋았다는 것은 상당수가 매장 내에서 취식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네. 배달과 포장이 용이한 그렇죠. 사업뿐이죠. 그리고 이 회사는 원래 전통적인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서 배달 수요까지 접목을 시키면서 요즘은 집에서도 아이스크림을 이 배달로 우리가 받아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네. 이 사업의 어떤 확장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베이커리 사업 부분과 푸드 사업 부분이
이 실적의 호실적을 좀 견인한 그런 역할이 됐는데 저는 오히려 이걸 통해서 회사가 이 새벽 유통을 통해서 라이브 커머스 사업까지 좀 확장을 한다는 것은 네. 사업의 유통이 고정되어 있던 것에서 좀 더 확장세를 가져갈 수 있다는 이런 부분에 좀 주목을 좀 해야 되고 나머지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GFS 단체 급식 사업을 좀 강화하겠다. 내용을 좀 보면 단체 급식의 사업을 좀 더 강화해서 학교와 기업 등에 좀 더 납품을 하겠다. 급식 사업 부분까지 좀 진출을 하겠다는 건데 지금 한정되어 있는 이 베이커리 사업에서 시작된 이 회사가 네. 사업을 점차 이 배송과 온라인 마켓의 영역까지 확장하는 데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라면 2024년까지 매출을 4조 원까지 끌어올릴 수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네. 2020년도를 좀 기점으로 한다면 회사는 지속적인 어떤 사업 확장에 대해서 회사의 어떤 이 주사업을 확장하는 그렇죠. 어떤 새로운 어떤 사업권을 영입해서 네. 키워가는 흐름이 아니라 기존 사업 부분을 좀 더 키워가는 흐름에서 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게 코로나19가 가져온 언택트 시대에 가장 잘 맞는 사업 아이템을 잘 찾은 것이 아닌가 싶고 대충 지금 회사가 지금 얘기했던 네. 2024년도까지 4조 원 매출과 영업이익 1,100억 원 사실상 도달 불가능한 수치가 아니라 가시화되지 않을까 저는 예측해 봅니다. 뭐냐면 네. 지금 언택트 이후에 코로나19가 종식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이 편의성에 맞춰진다면 직접 가서 하는 것보다 네. 배달 수요라든가 집에서 뭔가 받아가는 그런 사업들은 좀 더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좀 발전해 나가고 오히려 가격 경쟁력까지 좀 갖게 된다면 오히려 확장성을 좀 더 가져가는 전략이 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굉장히 큰 기대가 되는데요. 향후 주가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함께 세워주세요. 네, 공정공시 그리고 네. 장내 계획이 발표되고 나서 오늘 2.2% 상승을 좀 했는데 네. 다소 상승폭이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크게 좀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장이 안 좋았던 요인이 있었죠. 그렇죠. 최근에 이 회사 코로나19의 팬데믹이 가시화됐던 6만 1,000원 그리고 실적적인 요인이 부각됐던 8만 원대 주가를 2년간의 박스권으로 우리가 좀 예측을 해볼게요. 자, 여기인데 자, 요 구간을 우리가 이 회사의 주가의 어떤 저점 영역 또는 박스권의 어떤 영역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최고가는 2021년도 작년 상반기에 실적적인 요인이 발표됐던 9만 6천 원까지 올랐던 자, 상당히 회사가 갖고 있는 실적이 견고한 흐름에 비해서 주가가 뭐 그렇게 크게 상승한 것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박스권 구간에서는 충분히 매수의 메리트가 좀 있다. 실적적인 요인에 그리고 배당의 어떤 관점에 확장성을 좀 가져간다면 매수하기 좋은 구간 저희 이렇게 봤는데요. 지금 이 보유적 관점, 장기 보유적 관점에서는 6만 1,0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 그리고 신규 매수적 관점에서 괜찮은 구간은 6만 6천 원에서 7만 원, 6만 6천 원에서 7만 원 구간은 매수 유효 구간.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실적적인 요인 2022년도에도 이어질 것으로 좀 보기 때문에 반기 실적까지 가져가는 의견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